동키의 주식생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동키입니다. 오늘은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통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리뷰해드리고, 그리고 관심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매매일지를 정리하는 컨텐츠를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은 그걸 잠시 쉬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직장인분들도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단기 수익 매매고요. 제가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종목 포스코 DX 매매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트를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포스코 DX였는가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영상은 포스코 DX 사세요 뭐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이 종목을 왜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했고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했는지, 이 과정들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포스코 DX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주봉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보이실까요?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고점에서 대략적으로 저점까지 그으면 약 73% 정도가 빠졌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조건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네 가지를 같이 봅니다. 첫 번째로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최근 거래 대금이 실제로 들어왔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평선들이 흩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모이고 있는가, 주봉으로 봐도 모이고 있죠. 그리고 테마나 재료가 완전히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보는데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그때부터는 단기 수익 매매로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보면요. 고점에 있던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눌릴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거래 대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거래 대금이 없다는 건 쉽게 말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 보여도 돈이 안 들어오면 종목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하락 과정 중에도 간헐적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구간이죠.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이 점점 모여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던 종목이 여기서 한번 뭉치고요. 이쪽에서 장기 이평선도 함께 뭉치게 됩니다. 물론 480일 이평선이 뭉치진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뭉치면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밀집 구간을 거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이미 늦은 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평선이 겹치고 눌리고 조용해질 때, 그때가 바로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자, 바닥을 안 깨는 조정의 중요성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하락을 하던 종목이 대금이 평상시와 다르게 크게 터졌을 때가 언제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지점에서 출발은 여기서 했어요. 여기가 진짜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깨면 가차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기준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닥에서 잡힌 기준봉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을 깨는 순간 정말 지하실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을 깼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바닥을 깼나요? 안 깼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깨지 않는다는 것은 힘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엉덩이를 반만 걸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 스윙하기엔 정말로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바닥은 여기로 설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기준봉이 다시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쪽을 지지해줬던 이 라인, 여기도 어느 정도 상승을 조금 시켜주면서 엉덩이를 반만 걸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짝꿍댕이 패턴으로 상승할 이유가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매매했느냐입니다. 제 일지를 보시면 기준봉을 다시 세우고 나서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죠. 저는 이날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왜 이날부터 매수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바닥에 있던 기준봉, 그리고 나서 여기가 또 어느 정도 저항이 되겠고요. 근데 이쪽을 확실하게 깼으니 여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지해 주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한번 깨고 내려가죠. 그 다음에 상승을 시켜주는데 이쪽 바닥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고 기준봉을 다시 만듭니다. 이 기준봉은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거래대금의 장대 양봉이었어요. 이 종목의 끼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의 끼는 이 62평을 깨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그 위에서 기준봉까지 세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 추세 라인을 지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매수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매도를 이 라인에서 대부분 다 매도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라인에 매도를 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4.5%가 하락을 했고 이날도 4%가 넘게 하락을 한 음봉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음봉 나오는 날들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흔들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음봉을 공포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기준봉으로 잡고 이 기준봉에 훼손이 없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이 유지가 됐고요. 보시면 계속 장기 이평선들이 바닥에 깔려 있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긴 음봉에서 큰 거래대금이 나왔다면 저 역시도 쫄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양봉에서는 크게 실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음봉에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 이 두 부분에 다 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세 가지가 유지가 되면 오히려 확률이 더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날 비중을 더 늘렸어요. 여기서 제 매매일지를 분봉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이쪽에서도 종가에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저항대 부분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 절반만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비중을 더 크게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분할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매매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종가 매수인 부분이에요. 왜 종가냐? 라는 물음에 제가 대답을 드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인들은 업무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가 유리한 타이밍이에요. 사실 주식을 만약에 한 회사라고 따진다면 종가 베팅이야말로 정말 워라밸이 좋은 회사인 거죠. 네, 그리고 종가 베팅은 하루를 정리한 가격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덜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멘탈 관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항을 보겠습니다. 제가 왜 3만원 부근대에서 매도를 했는지. 물론 오늘 분봉으로 보면 매도를 하고 나서도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3만원대에서 매도를 했는지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쪽이 강력한 저항대였기 때문이에요. 보이실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번 정도 되네요. 10번 정도의 저항을 맞았던 자리예요. 물론 오늘의 이 캔들이 3만원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만원이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 480일 이평선입니다. 이 480일 이평선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삼각 수렴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에서부터 낮아지고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삼각 수렴을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요. 계속해서 480일선을 뚫지 못하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대에서 큰 저항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3만원대에 분할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종가에 비중을 더 많이 실은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앞에 차트에서도 분명히 다 매도를 해도 됐는데 왜 추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실었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어제죠.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어제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어도 가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가에 추가로 비중을 더 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의 다른 일지들을 보면요.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원익홀딩스인데요. 저는 사실 이런 매매를 즐겨 해요. 매수를 하고 슈팅에 매도를 해요. 그 다음에 눌림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번 먹는 거죠. 같은 종목을.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할 매도만 하고 추가적으로 눌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간단합니다. 포스코 DX는 오늘의 주도주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반짝하고 죽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가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식은 한 번의 대박보다도 계속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포스코 DX 매매는 저의 수익 자랑이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차트 모양을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 이런 단기 수익 매매는 시간도 적게 들고 멘탈 관리도 훨씬 편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저장해 두셨다가 다음 매매에 한번 꼭 적용해 보세요. 정말로 큰 도움 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물론 포스코 DX가 여기서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확실히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480일선도 금방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준대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패턴과 비슷한 종목들도 한번 같이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